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나그네입니다. 오늘은 복음본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단기 선교, 단기 선교는 과연 끝났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코로나 시대의 단기 선교가 끝났니 많이, 단기 선교가 어떠니 저떠니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난 한 10년간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되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엄청난 공부와 뭐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뭐 울산에 있는 사랑선교교회 파송 전방위 교육선교사고요. 매년 단기 선교팀을 제가 직접 인솔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만 한 10팀 이상씩 매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인솔자로서 또 참가자로서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한 것만 해도 뭐 100회가 넘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팀을 훈련해서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주 사역에 직접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올해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단기 선교만 한 10차례 나가요. 작년에 나간 거를 대충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팀을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가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또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니는 게 1년에 비행기만 한 80번 정도 타고 다니는데, 올해는 그거 반의 반도 비행기를 안 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제가 올해 3번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 2팀 하고요. 1월 초에 한 팀, 1월 중순에 한 팀, 그리고 1월 말과 2월 초가 끼어서 한 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그 시점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선교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저도. 일단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가 끝났냐?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함부로 끝났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단기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자시고 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의 단기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일단 항공편이 뜨지 않아요.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관광 비자를 전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공권까지 열려있는 국가가 없었어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미국으로 단기 선교를 잘 가진 않잖아요. 가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미국이 열려있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해외를 다녀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2주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다고 하면 일주일 현장에서 선교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주를 자가격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들, 방학 때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휴가를 내서 일주일 열흘씩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물리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언젠가 끝납니다. 이 시대가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게 되면 그 이후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단기 선교가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중장기로 그냥 라이프타임으로 선교사 나와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중장기 선교사로 나와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본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라이프타임 선교사로 동원되어지는 가장 좋은 계기가 단기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지난 2월부터 약 한 9개월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를 단순히 갈 수 있냐 없냐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 2년 단기 선교 뭐 못 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만 접근하기에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짚어낼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이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오래 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국내와 관련된 어떤 사역과 지원으로 돌리지 않을까. 단기 선교에 쓰던 예산을 국내에 있는 뭐 이주민 선교 단체에 보낸다든지 뭐 쌀을 사서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역으로 좀 변환시켜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단기 선교 못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럼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지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선교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가는 것에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교육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 모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모교회는 원래는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전 교인 선교 캠프 컨퍼런스 형태의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 교인이 참여해서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매년 선교사님들을 5분, 6분 정도 정해서 모셔서 메인 강의와 또 나눠지는 소그룹 강의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선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런 형태를 계획을 해요. 청년들이 전체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매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좀 영향을 미쳤어요.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선교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방침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매년 하는 형태로 좀 바꿨는데요. 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선교를 어떻게 가르쳐 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가장 많이 배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선교 현장에 가서 일선에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눈물로 열심히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내가 전도할 때 영혼이 막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동감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도 소원하게 되고 선교사로도 소원하게 되고 돌아온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선교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제 모교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린 거고요.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선교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통계에 살펴보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협력했으면 좋겠는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무려 73%의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서는 코로나에 정말 만에 하나 감염이 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고 의료시설도 너무 좋죠. 그런데 선교지는 정말 열악합니다. 약 하나를 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그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고요. 심지어 코로나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얼마나 코로나 상태가 심각한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선교지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숨과 건강에 대한 염려는 물론이고 또 사역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지난 10년간 열심히 사역해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과 불안감들이 생기게 되고 또 동시에
한국에서부터 오는 지원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가 현재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반자적인 의미에서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조금 더 롱텀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0만 원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현장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1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후원을 어느 정도 1년 정도 가지고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역을 예전에 왕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역에 대한 지출 비용들을 좀 줄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현장에서 먹고 살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을 하고 그 부분까지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절충안이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헌금이 줄어들고 어려웠으니까 못합니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동반자적인, 동역자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냥 주다가 끊어버리고 이거 말고요. 완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선교사와 그리고 지역 교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계세요. 이분들이 뭐 현장을 버리고 나오고 도망을 온 게 아니라 코로나가 막 전 세계로 퍼질 때 한국이 안전하니까 뭐 예전에 있었던 전염병들처럼 한 2,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나오셨다가 항공편 끊기고 그리고 모든 비자 다 취소되고 이러면서 아예 지금 돌아가지도 오도 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집을 버리고 해외여행을 6개월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선교관들이 꽉 차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낼 곳이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한국 교회가 기회를 삼아서 선교사들의 비즈니스 교육이나 아니면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자, 우리가 선교 자체를 예전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각 교회에서 선교지 현장에 주일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 상황은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 교회 못 오는 상황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져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보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끊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처럼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데이터도 잘 터지지 않고 집집마다 와이파이가 있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현장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겠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USB 주면 되지 않냐,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USB를 줘도 그걸로 영상을 틀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시작했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선교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면 현장 사역자와 선교사님이 함께 주중에 예배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선교사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각 기기마다 일일이 옮겨 담아서 아이들의 가정에 배달하면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울먹울먹 하시는 목소리로 이 선교 현장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이 생각하고 막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서 여러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요, 광고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몇십 개는 바로 나올걸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0개 정도면 주일학교 하나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로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역교회가 단기 선교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선교적인 DNA를 심어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2020년에 코로나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가도 올리고 방어하다 보니까 2020년이 다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코로나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어딘가 던져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이런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신없이 우리만 바라보다가 끝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선교 현장의 필요를 돌아보고 단기 선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교회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시고요. 현장과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